항체. 항체는 면역력이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며 가장 전문화된 무기다.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 자체는 특별한 치명적인 것이 없다.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항원에 달라붙는 단백질 조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 일만은 엄청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는 것을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일과 같다. 가장 흔한 항체는 집게발이 2개 달린 작은 개처럼 생겼다. 항체는 정말 작다. 평균적인 면역 세포가 사람만 하다면 항체는 좁쌀 하나 정도 크기다. 크기로만 보이는 보체와 비슷하다. 보체 또한 그저 체액 속을 떠다니는 아주 작은 단백질에 불과하다.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 보체는 발광미인인 반면에 항체는 특이적이다. 병원체가 항체를 피해서 숨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항체는 오로지 그 병원체와 결합하기. IgM 항체 첫 번째 방어 요원은 IgM 항체는 활성화된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IgM은 5개의 항체가 서로 엉덩이를 붙인 채 결합한 5개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엉덩이 중에서 2개가 함께 작용하면 또 다른 보체, 활성화된 보체가 더 많다는 말은 더 많은 면역세포가 적을 향해 이 기능은 감염 초기 아직 후천 면역기가 완전히 전투 모드에 들어가지 선천 면역기가 더 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IgG 항체 전문가. IgG 항체는 다시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니 서로 다른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두자. 첫 번째 맛은 보체와 비슷하다. 표적 병원체를 읍선인화하는 데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균을 파리떼처럼 뒤덮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 자그마한 엉덩이는 특수 접착제와 같아서 식세포가 쉽게 이 부분을 붙잡아 적을 삼켜버릴 수 있다. 전반적으로 IgG 보체를 확성하는 능력이 IgM보다 못하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IgG의 두 번째 맛은 감염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특히 유용하다. 상황이 이 정도면 이미 면역계의 다양한 멤버들이 상당히 심한 염증을 일으켜 놓았을 것이다. 항체. 항체 자체는 특별히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그저 항원과 결합하는 능력을 지닌 생각 없는 단백질 조각이 불과하다. 죽음이라고 쓰인 일종의 해시태그라고 볼 수가 있다. 항체라는 것이. 그래서 항체는 고맙지만은 나는 네가 싫어. 솔직히 말해서 IgE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2개의 작은 집게발로 손가락을 욕하는 것 같다. 알레르기 쇼크로 아주 불쾌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토록 멋진 시간을 갖게 한 데 대해서 IgE 항체에 감사할 일이다. 조금 덜 심각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거꾸로 나왔던 공이나 벌침처럼 별것 아닌 녀석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역시 IgE 때문이다. 물론 진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것은 아니다. IgE 항체의 원래 목적은 그런 저 기생충 감염을 막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따로 한 장을 할애해야 할 것이므로 IgE 항체가 B세포는 어떤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야 할지를 어떻게 알까? 이제 이렇게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항체의 종류와 변형이 이렇게 많은 가지세포는 전쟁터의 스냅 사진을 가지고 가서 맥락을 설명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스냅 사진을 갖고 어린 부절에 도착한다. 따라서 B세포는 특정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도록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적대적 인수. 24. 늪의 왕국 전막. 어떤 일을 하고 살던 바깥 세상과 거기서 제공되는 것이 없다면 생존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기란 불가능하다. 친구로 가상의 요새를 짓고 그 속에 들어서 웅크리거나 숲속의 외딴 집에들에 틀어박히거나 자기 방에서 컴퓨터에 푹 빠지거나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다 해도 세계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최소한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조금이라도 접촉하지 않고는 살 도리가 없다. 우리 몸도 똑같아. 세포가 기능을 계속하려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고 대사의 부산물로 생긴 유해한 노폐물을 어디에든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쓰레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몸은 닫힌 시스템이 될 수가 없다. 세포. 희한하고 특별한 위장관 면역계. 위장관 면역계. 장은 면역계 입장에서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장이 전신을 통과하는 기다란 대롱이라고 생각해 보자. 대롱. 이 대롱 속에서는 외부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가 우리 내부와 접촉한다. 접촉면, 즉 장점막에는 약 1000개의 가지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30조에서 40조 마리의 세균과 수만 종에 이르는 바이러스가 모여서 산다. 소위 장내 미생물총이다. 장내 바이러스의 절대 다수는 주변에 있는 세균을 사냥할 뿐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면역계와 장내 미생물총의 상호작용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많은 질병과 장애가 이런 상호작용의 균형이 깨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이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26장 바이러스는 무언가?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생명체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세포는 의식과 지각이 없다고 했다. 유전부와 구성요소 사이의 화학 반응이라는 매우 복잡한 생화학적 원리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조금 덜 정교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균도 마찬가지 놀라운 일을 해내는 단백질 로봇의 집합체일 뿐이다. 바이러스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되었든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우울한 동시에 매혹적이다. 바이러스는 그저 껍질 속에 몇 줄 안 되는 유전자와 몇 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이다. 제 생명을 부재하는 것조차 완전히 다른 생명체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그 일만은 너무나 완벽하게 해낸다. 다양한 바이러스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더 흡파의 면역계는 재미있는 상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흡파는 커다란 풍선이 아니다. 그보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간에 존재하는 치밀한 스펀지 모양에 더 가깝다. 실제 호흡에 관계하는 부분은 표면적이 아주 넓어 120제곱미터가 넘는다. 피부 전체 표면적의 6배가 넘는 넓이다. 우리는 매일 8,000리터에 육박하는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은 끊임없이 외부와 접촉한다. 따라서 흡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 숨 쉴 때에 500ml의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그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는 물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다른 기체와 수많은 입자가 들어있다. 숨 쉴 때 어떤 것이 얼마나 많이 흡파로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지구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남극에 때문에 좀 추워서 그렇지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할 것이다.
호흡계. 이 영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우 특수한 큰 포식 세포가 상주한다. 이름에서 흡합가리 큰 세포. 이 친구의 주 임무는 흡합가리를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쓰레기와 기타 불쾌한 물질은 상기도 점막에서 걸러지지만 깊숙이 내려오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흡합가리 큰 포식세포는 매우 차분하다. 피부 큰 포식세포보다 훨씬 활성화하기 어렵다. 기도 속에서 이들은 중성구 등 다른 면역 세포를 하향 조절해서 덜 공격적으로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염증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흡파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책, 즉 액체다. 흡파 속에도 미생물종이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가 있다. 일정한 미생물이 집단을 이루어서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최소한 몇몇 종류의 미생물이 일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흡파 속에서 살아가며 이들은 면역계가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